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저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자기 집이 갖고 싶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상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비교적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공부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뛰어난 감각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단독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불과 한 2, 3년 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세계 일주를 하던 중에 콜롬비아에서 해외 민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를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강좌도 있겠고 책도 있겠고 인터넷도 있겠고 저 같은 사람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이 가장 손쉬운데 그 무수한 정보들 중에서 어느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뭐 실질적인 정보가 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의 기초적인 그 부동산 상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의 기초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았더니 책이 있더라고요. 책은 인터넷보다는 한 번 더 이 검열되고 검증된 그러한 정보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관심이 생긴 게 경매였어요. 그래서 경매 관련된 책 한 15권 정도를 거의 정독으로 읽고 난 뒤에 바로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매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하고 해당 날짜에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권리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와 같은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권리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안전한 물건들만 입찰을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찰했던 물건들은 하나도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매장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찾게 된 것이 금매예요. 제가 지나왔던 과정들은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금매나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한 방법은 계속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들여다보았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들여다봤거든요. 우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네이버 경매인데 제가 금매를 찾기 전에는 이 네이버 경매에서 경매 물건을 처음에 봤었거든요. 제가 그 경매 권리 분석을 해주는 유료 사이트를 가입하기 전에는 이 네이버 부동산 경매를 주로 이용을 했어요. 이 네이버 부동산 경매에서도 한 달에 3건 정도는 그 권리 분석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대전을 봤으니까 일단 경매 종류를 주택으로 하고 대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대전의 물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물건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사진 위치도 나오고 물건 현황 그 다음에 이렇게 권리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한 달에 3번 정도밖에 무료로 열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료로 제공하는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경매 물건을 보다가 제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진 게 조금 더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그런 금매 물건이 없나 해서 찾아보게 된 거죠.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은 본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빌라주택을 클릭을 하시고 지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빌라 단독주택만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다 체크를 해제하고서 단독주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방식은 당연히 매매겠죠. 매매로 하면은 이렇게 해당 물건들이 쭉 나옵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사진도 나오고요. 여긴 다가구네요. 6층짜리 21억이라고 하는데 뭐 언젠간 이러한 다가구를 사면 좋겠죠. 제가 그 당시에 봤던 건물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탐방역 근처에 있는 이 사진도 보면은
오래된 구옥이긴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단독주택을 선호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들었지만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냐면은 이 집의 매물 설명해 보면은 2m 사도라고 나와요. 이 사도는 개인 도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집이라고 하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다른 사람 명의의 도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로 인해서 추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도를 끼고 있는 집들은 비교적 저렴해요.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만의 집을 갖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부동산 네이버를 들여다보면서 때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임장도 나가고 부동산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것이 제가 1년 동안 틈틈이 했던 작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대가 제 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매매한 그 단독주택이 정보가 떴을 때 저는 이 집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서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고 바로 내려가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대전 지역 부동산을 보면은 대지 51평에 건물 15평인 그러한 단독주택이 1억 3,400에 나온 집은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집도 대지가 37평인데도 1억 4,5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집이었고, 다른 곳을 봐도 대지가 38평에 지하 1층과 1층으로 구성된 집인데, 이 집도 단층 슬라브의 사도집인데 이 집도 1억 7천씩이나 하잖아요. 한 집 더 볼까요? 2억짜리인데 이 집은 코너 각지에 있는 집이네요. 그런데 평수가 43평 밖에 되지가 않네요. 2층 집이고요. 원래는 그 집도 1억 4천, 1억 4,500 정도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협상을 하면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1억 3,400에 최종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이 네이버에 딱 떴을 때 제가 그 물건이 저렴하다라는 확신은 들었지만 일단은 여러 곳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했던 사이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매매한 그 집 주변을 들여다보면은 이 밸류맵은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그러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데요. 아주 유용해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단독주택이 1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 집은 46평짜리네요. 보면은 2016년 8월에 1억 4천, 2011년 9월에는 1억 4,400 이렇게 거래된 가격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을 매매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러한 정보의 지표가 되죠. 제가 이용했던 건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밸류맵과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도 당연히 들려봤죠.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들여다보곤 하는데 제가 매매한 그 부동산의 가격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니까 기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저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자기 집이 갖고 싶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격대가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아주 소중한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더불어서 밸류맵을 통해서 이 실거래된 그 가격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올해부터는 아파트 투자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책도 읽고 다양한 모임도 나가보고 좋은 부동산 강의가 있으면 가서 듣기도 하면서 올해에는 아파트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비교적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그러한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끝.